오늘의 주제는 입주권과 분양권인데요. 오늘 강의 시간에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짚어주시고요. 각각의 장단점까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다음 달부터 이제 지금 올해 부동산 대책 중에서 가장 큰 이슈인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요. 뭐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실시가 된다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나머지 비용 추가 부담금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익의 손실,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주택 정비 사업에 들어간 부분이죠. 투자하는 방법은 대부분 다 재개발과 재건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현재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작게 진행되는 것들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은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는 기존 낡은 주택을 매입을 할 수도 있죠. 주택을 매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보유 또는 매입을 해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 입주하는 것, 거기에 관련된 권리입니다. 이게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공사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 또는 현재 착공, 준공이 떨어지게 되면 그 전에 분양을 하겠죠. 분양하게 되면 당연히 분양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권리겠죠.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속하는 일반 분양 시점입니다. 그래서 청약, 당첨, 그 다음에 새 아파트가 준공되면 입주까지 한다. 물론 임대까지도 포함시킨다면은 내가 뭐 입주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하나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합은 입주권과 분양권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위가 언제 발생을 하느냐, 입주권, 권리가 생기는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이 입주하기 전까지에 인정받는 권리입니다. 입주하기 전까지가 되기 때문에 입주 전까지. 그래서 부동산 권리는 실제적으로 구주택이 허물어지고 그 사이에 주어지는 권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권은 당연히 장래 건축될 주택에 대한 권리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기 때문에 물론 이제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일반 분양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계약의 권리를 인정을 받습니다. 당연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조건도 되겠죠. 이게 프리미엄입니다. 분양권을 전매해서 실제적으로 계약만 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전매하고 현재 부당이득을 취득을 한다 해서 2018년도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매 제한이 들어간 지역들, 뭐 현재 조정대상 지역이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대부분 다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조건들, 집값이 오를 만한 지역에는 무조건 다 규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할 수 있는 조건까지 실제적으로 또 입주를 할 수 있는 구주택이 허물어지면서 새주택이 될 때까지 나눠지는 권리를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내가 입주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당첨이 돼서 분양권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거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위 발생 시기는 말씀드린 대로 입주권에 관련된 권리는 현재 입주권 시작 전부터 입주권 만료 때는 요 시기까지가 진행되는 거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분양권의 권리가 지위가 발생을 하겠죠. 당연히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를 보는 거고요. 현재 권리는 현재 실제적으로 그 주택을 갖고 있던 토지 지분이 주택은 허물어지기 때문에 멸실이 되고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은 다 없어집니다. 거기에 토지만 남겠죠. 토지에 각 토지마다 현재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 지분이 얼마인지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주택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에 현재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을 보게 되면 뭐 입주권이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분양권이 좋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장단점들을 파악해 보시면 일단 현재 그 지역에 머물러 거주했던 사람과 또는 당초 계획이 진행되기 전부터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얄층이나 동호수 선점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추첨을 가능하기 때문에 더 좋은 층수, 더 좋은 동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사업이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오래된 구주택이고 빌라고 단독 다가구 주택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초기 투자금은 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주택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게 현재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강남 지역의 아파트 단지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가에 현재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클 수도 있다 보셔야 되고요. 준공 시에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딱 현재 실시된다 한다면
관리 처분 계획이 가까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개발 계획을 현재 멸실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소급을 해줘라. 당연히 현재 기준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재 입주 공고 때까지 입주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만 예외로 해야겠다 하니 당연히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당연히 실제적으로 기간이 더 오래 걸 수도 있고요. 수익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입지 선택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면 진행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진행된다라고 예보가 된 상태에서는 기존 단지 또는 새 아파트 단지 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 시세가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분양권 장단점은 흐름을 보면서 어느 지역이 좋다더라, 또 어느 지역이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그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 얼마 잘 돼 있고 이런 걸 보시면서 청약 가능하겠죠. 투자 기간 짧습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이상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또 사업 지원에 따른 추가 분담금은 없죠. 분양가가 이미 책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없습니다. 추가 공사의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목돈이 들어가지 않죠. 계약금 5%, 10%만 들어가면 되고요. 나중에 중도금, 잔금 나누어서 낼 수 있고요. 입주할 때 현재 입주를 현재 임차나 아니면 본인이 입주하는 조건에 따라서 내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목돈은 잔금 때까지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는다. 조합원도 상대적으로 비싼 분양가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조합원들한테는 이미 혜택을 좀 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반 분양가에서 조금 더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고 이 가격을 내린다는 겁니다. 현재 이 가격을 비싸게 받지 못하게 규정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주변 시세보다도 더 싸게 또는 그 주변 시세에 맞추어서 진행시켜라 그 얘기고요. 당연히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 그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산다면 이건 로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결코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익이 상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기 지역일 경우 당첨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경쟁이 높기 때문에. 로얄층 선점 불가능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상태에서 청약할 수 있는 호실 배정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여러 가지 조건 봤을 때도 장단점은 있다 보셔야 되고요. 성격을 보게 되면 현재 분양권은 계약 이후 내가 계약금을 치르고 계약 이후 등기 전까지는 분양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단 세법상으로는 등기 마칠 때까지 주택수로 간주하지 않는데요. 아파트같이 청약을 해서 당첨된 경우에는 이거를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2018년도에 현재 청약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양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이거는 주택으로 간주가 안 될 거야 라고 계산하지 마시고요. 어느 시점에 내가 현재 청약해서 당첨이 됐는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현재 관련법 개정 전이라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개정된 후에 당첨이 됐다면 현재 주택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입주권은 뭐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토지 지분만 남지만 실제로 현재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있다 한다면 당연히 2주택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금 같은 경우는 분양권은 준공 후에 취득세, 현재 내가 분양받은 가격에 따라서 그 세율 적용받는 1.1에서 3.5%의 세금만 내면 되는 거지만 입주권 같은 건 매입 즉시 취득세 납부해야 되고요. 거기에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가 떨어진 후에 주택이 멸실되면 주택 자체는 없어지지만 토지는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토지 세율 4.6%의 세금을 부담하셔야 된다. 일반 주택도 현재 1.1에서 3.5%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4.6에서 이 부분 주택까지 또 포함된다면 굉장히 높은 세율이다 보셔야 되고요. 현재 토지 지분에 대한 재산세도 납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세 차이는 실제적으로 주택을 취할 수 있는 현재 분양권 같은 경우 주택수에 미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양도세는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주택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 혜택이 없는 거고요. 분양권을 여러 가지에서 중과세가 적용은 배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년 미만이냐, 2년 미만이냐, 2년 이상이냐 따라서 50%부터 40% 또는 현재 기준 세율이 6에서 42%를 적용받는다. 이 세금은 꼭 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 산정일은 계약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내가 취득한 날짜, 현재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가 아니라요. 계약일부터입니다. 계약일부터 양도일까지다. 꼭 참고하시고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부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죠.
당연히 다른 주택이 없어도 입주권만 보여도 1주택자고요. 현재 입주권 상태에서 처분은 비과세가 입주권 상태에서 처분 시에는 비과세가 되지만 본인이 소유하는 주택과 입주권 보유하는 2주택자로 간주된다. 당연히 중과세가 될 수 있다. 물론 이건 중과세가 되는 지역일 경우에 그렇죠. 현재 조정 대상 지역 이상 지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중과세가 되는 거고요.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입주권 말씀드린 대로 조운동 호수 배정 가능하고 초기 투자금 부담 없지만 저렴해서 추가 분담금을 또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약 통장 필요 없죠. 당연히 주택세는 포함됩니다. 취득세는 4.6%가 되는 거고요. 분양권은 당연히 반대로 가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입주권보다 고액, 현재 전매 시에는 웃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 더 비싼 가격으로 내가 프리미엄을 주고 살 수 있는 조건이고요. 청약 통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된다. 1.1에서 3.5%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봤을 때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만 해당되는 거고요. 현재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 또는 현재 소규모로 해서 현재 소규모 빌라를 사실 재건축하는 것들은 해당되지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은 관리처분인가 전 6개월부터 준공 6개월까지 임대하지 않아도 임대기간으로 현재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현재 내가 취득하는 가액에 따라서 취득하면서 또 임대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취득세도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요. 높은 평수나 아니면 큰 평수나 높은 금액이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그 평수가 해당된다면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 되고 물론 준공공 임대는 8년이라는 기간을 또 임대를 놓으셔야 되겠지만 그 주변 시세를 맞춰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임대기간도 포함되는 부분 관리처분 인가 전부터 준공 6개월 후까지 실제로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까지 인정되는 부분을 참고하시게 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